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전입각용입니다. 이들은 왜 싸울까요? 예, 지금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에 미리 약속이 된 약속 대련이다 하는 약속 대련설이 하나 있고, 둘째는 아니다, 엄청난 갈등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이다 하는 권력투쟁설이 있습니다. 과연 약속 대련설이 맞을까? 권력투쟁설이 맞을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저는 약속 대련설을 무게를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비대위원장이 될 때부터 총선을 위해서 필요했고, 인기가 추락한 대통령을 감추고 대신에 대타를 내세워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다시 한번 양두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약속 대련이다, 모든 과정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이제 그 증거로 한동훈도 초기에 김건희 특검을 특검이라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도이치 특검이라 부르면서 말했고, 또 그 법을 악법이라 이렇게 하면서 맹비난을 퍼붓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한동훈을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김건희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하기 위한 역할로 사명으로 비대위원장이 됐다, 뭐 그런 평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추측들이 많았고요. 그랬는데 초기는 그랬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신년 모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찍고 다녔죠. 뭐 대구, 부산, 대전, 그죠? 그리고 뭐 강주도 찍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저기를 찍다가 이제 드디어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수원에 가서 김용남 전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입당도 안 한 장관을 3개월 하다가 나온 친구죠. 그 친구를 불러 올려서 소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준석한테 가버렸죠. 그 과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인천에 가서 원희룡을 치켜 세우면서 또 이미 공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서울시당 행사에서 마포을에 김경률 회계사를 띄워 올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한호하는 당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도 좀 가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다니면서 수많은 당원들을 만나고 출마 예정자들,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공천과 관련해서 자기에게 매달리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감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싸워 나가면은, 이렇게 해 나가면은 총선도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대권으로 가는 길도 순탄하겠다 하는 자신감을 좀 갖죠. 그 과정에 지금 민심에 촉각이 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 이게 걸림돌이다라는 판단을 점점 하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의 뉘앙스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약간씩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영입한 비대위원 김경률의 입을 통해서 강력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용화대 윤석열과 김건희의 신기를 거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약속 대련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화대가 발컥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랬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을 만나서 물러나라 하는 뜻을 전달합니다. 그거 만나서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로 통화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온 국민이 다 알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동훈도 바로 그것을 시인해버리고 또 언론 플레이도 하죠. 용화대는 그저 쿠키 뉴스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한동훈은 채널 A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약속 대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속에는 권력 투쟁을 통한 갈등이 또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속 대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권력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그 갈등의 촉매제는 김경률 회계사가 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속 대련이라는 설과 아니다. 이 정도면은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팽배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설이 점점점 무게를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후배, 이런 후배가 이렇게 하니까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뉘앙스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김기현을 쫓아낼 때도 그랬고, 그죠? 안철수를 제압할 때도 그랬고, 나경원을 제압할 때도 그렇고, 단 1도 그런 허약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발언을 바로 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또 약속 대련에 무게를 실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경률도 비대위원회에서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죠. 정제되지 못한 발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서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설사 짜고 친다 하더라도 이 갈등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다. 상처가 생겼다. 그래서 이건 갈등설, 권력투쟁설이 더 맞다. 이런 두 가지가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고 했던 우리 국민들, 지난 2년간 실망했던 국민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약속 대련, 짜고 치는 것이든지 아니면 진정한 권력투쟁에 의한 갈등이든지 간에 한동훈의 판정성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요. 이미 국힘 내의 출마 예정자들의 태도가 한동훈하고 조용히 가기를 원하는 거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대표가 바뀌고 이런 과정은 선거에서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당내 민심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당심이.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한동훈의 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런 투쟁을 통해서 한동훈이 승리했을 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실정, 김건희의 실정이 덮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검도 상당히 논리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설사 특검이 진행된다 해도 그것은 윤석열의 잘못이고 김건희의 잘못이지 한동훈의 잘못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걸 진행시켜낸 한동훈의 공이 되면서 제2의 6.29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뭘 보고 할 것인가 하는데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전선이 헷갈린다. 구도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난 2년간의 윤석열의 실정이 덮여지고 가려지면서 선거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우리 민주당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의 갈등 때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계속 윤석열을 공격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야당의 역할을 사실은 이준석이 더 강하게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선거에서 이준석이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예견을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연장선상 중에 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약속 대련이든 아니면 진짜 권력 투쟁이든 어쨌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동훈 쪽으로 기울어지는 추가 되고 한동훈이 전면에서 총선을 이끌어가고 국힘의 당신뿐만 아니라 중도 세력까지 민심을 가져간다면은 민주당이나 범야권에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약속 대련을 하다가도요, 여러분 이게 핀트가 잘못 맞아가지고 원래 약속한 대로 안 되고 한 대 세게 맞으면 빡치죠. 그러면 맞은 쪽도 더 세게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약속은 사라지고 진짜 대련이 되는 거죠. 진짜 대련이 되다가 서로 상처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죠.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개싸움이 된다 그럽니다. 개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정말 예측 불허의 지금 판세가 흘러가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단순히 관전자 또는 즐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우의 수를 따져놓고 정밀한 대응에 들어가야 된다. 그럴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담당하는 친구들,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좀 제대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는 촉구도 하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들도 속지 말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죠? 속지 말자. 상기하자 6.25. 그죠? 믿지 말자 공산당. 처부수자 공산당이라는 과거에 우리 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양두구 이게 또 쏘가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뭐 그것이 권력 투쟁이든 약속 대련이고 또 개싸움이 되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불똥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총선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범야권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긴장하고 정말 또 긴장해서 이 국면을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